안녕하세요. 지혜 나누기입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는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온기가 닿길 바랍니다. 늙으면 외롭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그 말 속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나요? 막연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체념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가 되고, 아프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고요. 그 말은 점점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어느새 우리 삶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 전제를 조용히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외로움은 나이 때문일까요? 혹시 진짜 외로움은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닐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늙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을 때 온다. 이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할 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해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삶의 조종석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은 시작됩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느낌. 그게 마음을 더 깊이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 속엔 단순히 공간에 대한 애착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내 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바람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내 삶을 끝까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잔잔하게, 천천히 마음을 풀듯이요. 제가 아는 정희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정희 씨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 처음은 상상보다 훨씬 고요하고 무거운 시간이었답니다. 밥을 차릴 힘이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고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죠. TV를 켜놓지 않으면 정막에 눌리는 기분.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보는 게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아침에 산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0분 정도 햇살을 받으며 걷고 집에 와서는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틀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살아내고 있구나. 정희 씨는 그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도서관 모임도 가고 가끔 반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챙길 수 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 윤경자 어르신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요양원을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요양원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여기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되더군요. 내 방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 하루의 리듬이 있잖아요. 경자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으시고 같은 테이블의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를 만들어가다 보니 이곳이 나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라고 해서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는 한 가지를 공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바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핵심이라는 것을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은 아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아직 자유에 닿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혼자가 가장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집에 돌아왔는데 불이 꺼져 있을 때,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후 돌아설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나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가까워지는 연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을 생각해 볼까요? 눈을 뜨고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면 작게 속삭여 보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천천히 해도 괜찮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그 향을 천천히 마시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아침밥이 됩니다. 낮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새로 생긴 꽃집이 있는지, 어제와는 다른 하늘빛은 어떤지.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가장 고마운 순간은 뭐였지? 내가 웃었던 일은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정일기 같은 시간. 그건 우리 마음에 조용히 안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신에게 이런 말도 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훨씬 잘 견디고 있어. 오늘 하루도 참 고마워.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해. 이렇게 나와 가까워지는 연습은 결국 스스로를 돌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더 해볼까요? 계절별로 루틴을 나눠도 좋습니다. 봄에는 햇살 좋은 날 마당에 나와 앉아보기,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아침을 맞이하기, 가을에는 도서관에서 시집을 한 권 꺼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베껴 쓰기, 겨울에는 따뜻한 손길로 손수건이나 털실을 떠서 나눠보기. 이 모든 행위는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삶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침이 있고 한 해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노년의 시간에도 그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햇살처럼 따뜻하고 어느 날은 바람처럼 쓸쓸하고 또 어느 날은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는 감정들. 그 감정들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사계절처럼 흐르는 하루의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오늘도 나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가볍게 손발을 움직이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지금의 나 참 괜찮아. 스스로를 다정하게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좋아하는 잔에 차 한 잔을 따르며 아무 소리도 없는 부엌에서 천천히 마시는 그 여백의 시간. 그 몇 분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 줄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이렇게 보내보세요. 햇살이 드는 시간, 가까운 동네를 걷습니다. 늘 가던 길이라도 오늘의 바람은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껴보세요. 마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작은 꽃집 앞을 지날 때 마음에 드는 꽃 이름 하나를 기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길게 대화할 수 없어도 이웃과 인사 한마디 나누는 그 순간, 잘 지내세요. 그 짧은 문장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밝혀주는지 분명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녁은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밥을 지으며 라디오를 켜고 어릴 적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다가 어느새 그 시절에 내가 떠오르기도 하겠지요. 식사를 마치고 불을 줄이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기분이 좀 울적했지만 잘 견뎠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건네는 그 순간 우리는 내일의 나에게 힘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밤을 위한 아주 작은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손 가까이에 두었던 노트를 열고 오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써보세요. 햇살이 고마웠다. 마트 앞 고양이가 귀여웠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내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이건 일기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기억해주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해줍니다. 하루를 그렇게 정리하고 불을 끈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고마워 라고 말하며 눈을 감는 것. 그건 어느 시인의 말처럼 내가 나를 안아주는 밤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 고독, 자립,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삶이란 누구나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있고 막이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 무대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없으면 그건 내가 살아낸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그 무대의 중심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정한 삶의 리듬으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인공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삶의 무대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따뜻하고 단단한 하루일 것입니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 나누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작은 온기, 깊은 위로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